자, 이 건물은 H빔 건물에 2층은 경량철골을 합쳐서 건물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층은 H빔으로 구조를 잡고 가더라도 2층을 경량으로 했을 때 또 이제 짬짬이 되면서 금액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건축주에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비슷한 요건의 건물을 지어 드릴 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위치하 미친다 광성행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좋은 거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니 금액이 조금 모자란 경우도 있고, 그런 삶의 연속에 놓여져 있는데 항상 모자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와 경량철 구조물 그리고 H빔과 같은 건물들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가장 큰 장점은 건물의 예술성, 작품성을 조금 인정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직각 건물이 아니고 유선형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짜잘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비용이 조금 더 들죠. 비용이 좀 더 들게 되고 철구조의 건물보다는 시간도 좀 더 소요가 됩니다. H빔과 경량철 구조물의 가장 큰 장점은 내진에 강하죠. 물론 철근 콘크리트로 내진 설계는 들어가지만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쇠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진에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하다.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저렴한 시공이 가능하다. 단점, 직각 건물로 많이 건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면모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유롭지는 못하다. 한정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감정평가를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PF 자금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마다 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만 형성이 되더라도 담보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H빔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로 구조 형성을 시켰다 하더라도 사실 건물로 인정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왜? 나사 풀면은 풀리잖아요. 그게 조립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호까지 달려야 빔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다. 단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열을 한 3겹, 4겹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의 단열성도 우수하지만 경량철 구조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경량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인데, 우리가 편법을 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철골 구조라 했을 때 1층은 H빔으로 구조를 잡고 가더라도 2층을 경량으로 했을 때 또 이제 짬짬이 되면서 금액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게 저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에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비슷한 요건의 건물을 지어 드릴 수가 있다. 형편에 맞는 아이디어를 건축주분한테 내드려야 되는 의무가 제가 좀 가지고 있죠. 저도 가지고 있죠.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젝트 공사 한 현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자, 이 건물은 H빔 건물에 2층은 경량철골을 합쳐서 건물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조 계산이 안 나올 경우에 양층 다 빔을 써야겠지만 계산이 나온다 하면 각간을 쓸 예정입니다. 이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 로드뷰예요. 로드뷰인데 우리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 여기 신도시 주변이라서 차가 조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죠. 이 다 캠핑 즐기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속된 말로 텐트를 살려거든 여기로 가라, 이 정도의 속설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에 있는 유행하는 모든 텐트가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이제 건축주분하고 최근에 미팅한 내용, 70평 2층 카페를 짓고 싶다, 철골 구조로 하고 싶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획 일시는 11월부터 3월까지 설계 작업을 하고요, 4월부터 9월까지 건축 시공 및 인테리어 마감을 할 예정이고, 9월 중에 가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제 건축주분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자 매화가 유명하고 앞에 공원이 있으며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정도의 면담 일지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8일 저희가 최초 디자인을 한 이후에 건축주분을 만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공간이 확보되면 제빵실이랑 스태프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층의 마감 높이는 집안에서부터 450 정도 높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했고요. 건물은 남향으로 최대한 붙여서 배치할 것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 발코니에서 계단 위치를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현재 마감은 스타코 플렉스 앤드 나무 자재로 마감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카페 내에 테이블은 8개씩 15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한 대로 표기를 했고요. 자, 여자 화장실은 조금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가 협의를 했죠. 프로젝트 지공사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된 건물인데 저희는 철골조라서 철근 콘크리트 시공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더 추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받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더 줄이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 금액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디자인을 합니다. 중간에 돈이 생겼다 해도 사실은 저희는 이대로 가는 걸로 보통 가거든요. 자꾸 돈을 준다 해도 저희는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면담을 했고 저희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최초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초 도면을. 최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지금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쪽에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잡고 동선을 이렇게 주면 어떨까? 여기 뒤쪽에 계단을 주고 내려가게끔. 그리고 전면을 봤을 때 이렇게 건물을 짓고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건물을 받치되 한 1m 정도는 떠 있으면 좋겠다. 3,500의 건물이 위에 얹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 부전등이랑 전기 설비 CCTV에 신경을 써라라고 우리 디자인팀에 얘기를 했죠. 자,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걸 보면요, 우리 땅이 동선이 유동 동선이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보통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 건물이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근데 건물이 옆으로 빼쪼름하게 길게 가게 되면 옆모습, 얄팍한 모습이 파사드 정면이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생겨요. 전 정면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도로에서 오다가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길주름하게 이리 가면은 옆모습, 얇은 모습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좀 더 생각보다 크게 보이게끔, 웅장하게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기술력이 딸리는 건지 제가 그렇게 공사하는 걸 못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운드 형태의 철골 구조가 힘들다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 천정을 라운드로 이렇게 데크 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돼 있는데 데크 플레이트 자체를 라운드를 이렇게 줘가지고 천정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게 저희는 테스트 아닌 테스트예요.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거지만 이 데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라운드를 잡아서 진행을 할 거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잘 시공이 된다면 이렇게도 공사를 계속해서 해도 업무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1m 띄어 있죠. 이 유리가 있죠. 라운드 유리가 있습니다. 안에는 기둥이 있고 통로로 연결돼서 조명이 비춰지면서 이 건물을 더 웅장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1m 기둥이 쭉 들어가서 쭉 밑에서부터 이어지죠. 건물의 통일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캐드를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조 계산도 다시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차가 쫙 진입이 되고 사람이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 여기는 카운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라운드 되는 계단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케치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차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웅장해야 되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다. 옆모습을 봤을 때 건물이 웅장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얄팍하게 보이죠.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정면에서 보면 넓어 보이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는 넓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을 약간 틀었어요. 이렇게 지나게
이렇게 건물이 좀 더 웅장하게 보일 수 있게끔 잡았고요. 앞에는 마당이 되겠죠. 뒤에는 힘을 싹 뺐죠.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건축주분께서는 어제 미팅하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고 가셨긴 했는데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시니까 요청사항이 또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위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450만큼 들어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마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턱이 400만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건축주분께서 우리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요청사항들이 온단 말이죠. 한 금액에 한정돼서 그 금액에 맞게끔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추가하면 뭔가를 또 빼야 된다는 것도 건축주분들은 이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건축주분들은 바닥을 한 450 높였을 때 계단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한다는 건축주의 생각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계단을 만드는데도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줄어들든지 디자인의 요소가 바뀔 것이다. 두 번째, 창문이 전창으로 되지 말고 한 400 띄어가지고 전창을 만들어 달랍니다. 유리값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상세가 될 것 같고, 근데 디자인상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안 봐도 좀 깝깝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창을 반대하는 스타일입니다. 창은 정말 필요한 곳 한 군데만 딱 내는 걸 좋아하고 모든 것들을 전 닫는 걸 좋아하는데 건축주분께서 전창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셔서 이제 턱을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미지나 디자인에 맞을지 안 맞을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H빔 구조와 경량철 구조 혼합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콘크리트도 일부 들어갑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 요소도 살릴 수 있고 건축비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캐드나 스케치업은 못 보내드려도 이미지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미지 드리면 그 드린 이미지 속에서 아이디어를 빼서 가셔서 좋은 건물을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하나 봤어요. 10,000명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죠? 라고 이제 댓글을 다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0,000명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10,000명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견적이 작냐, 왜 이렇게 싸냐, 저 회사 싼 회사 절대 아닙니다. 다른 회사처럼 이윤을 1,000만 원 잡고 공사비에 녹히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원 공사비를 오픈하고 우리 이윤을 좀 높게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싸다고 오해하고 오시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아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클래스 101 촬영을 하고 있는데 50%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디벨로퍼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초급자분들이 진행을 하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 바로 땅을 사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재미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안 되고 실제로 공부하는 영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듣는 공부다 보니까 충분히 다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클래스 101 측에서도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학도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서울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한양대학교 건축이 아우 세죠. 4학년을 재학 중인 땡땡이라는 학생입니다. 아우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방송건설 유튜브를 보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저만의 건설업을 차려서 일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동안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사 관련 업무를 교수들이 만든 이론을 바탕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지만 그마저도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과정들은 모두 대기업의 건축 쪽 일부분에 일하게끔 진로를 잡습니다. 지금 학생처럼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걸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기업 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큰 꿈을 말씀드리자면 매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건설업 회사를 차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 어떠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만약 졸업하고 일단 건설사에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의 회사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일부터 배우는 게 맞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이제 올라오는 차를
4세대들한테 일을 내려주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에 저도 서 있습니다. 저도 차세대죠. 근데 지금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 좋은 대학교 건축학부를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에 나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닥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할 수 없어요. 되려 소규모에서 더 많은 일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소규모 건설회사에 가면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스스로가. 왜? 일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 물어본 건 맞는데 잔소리를 좀 할게요. 댐댐이가 안 돼 있어요. 댐댐이가. 뭐 찬물도 물 가리기 어디 있습니까? 얼마의 매출의 회사에 가야 뭐 배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실무부터 해봐야 돼요. 사업하실 거라면서요, 그죠? 어차피 사업할 거면 전 직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굴러먹냐, 얼마나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걸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 그냥 건설회사 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일주일에 3번, 4번은 밤새입니다. 서울 출장을 가면요 하루에 1400km, 1500km씩 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체력을 버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9시 땡 하면은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9시부터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소규모의 회사라 할지라도 그 소규모의 오너들은 엄청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중소기업이든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가서 부딪혀야 돼요. 일 많이 시켜주는 데 가야 돼요. 우리도 소규모니까 우리 회사 오시면 일 이빠이 시켜드릴게요. 바로 물려드릴게요. 장난이고, 아무쪼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댐댕이부터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프로젝트 I 현장의 견적서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평수는 약 7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디자인 형태와 건물의 도면은 요 위에 있는 링크로 바로 가시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은 도면이 다 나왔고 CC 도면을 토대로 물량 산출을 해서 산출된 물량으로 건축주께 이 견적서를 드렸습니다. 바로 견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설공사부터 갈게요. 가설공사 해서 이대로 쭉 내려보시면 돼요. 가설공사비 2,600만원, 토공사 비용 쭉 있죠. 600만원 정도 나오겠다. 철근 콘크리트 비용 주르륵 해서 7,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역을 옮겨놨습니다. 철근 노임하고 목수 노임의 합계가 이 두 개 합계와 거진 동일하다. 1대1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53만원이고 52만원이죠. 이 금액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뽑은 거예요. 그대로. 해당 건물의 평수는 70평이니까 평수를 나누다 보면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 통상적으로 50에서 60만 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제가 견적이 굉장히 많이 뽑는데 물량을 산출해서 뽑으면 항상 이 금액이야. 이건 좀 작게 나온 것 같은데 55에서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디자인하는 건축물이 조금 곡선도 많고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5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45에서 50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한 55에서 한 60만 원 정도 선을 평균 평당가로 저희는 가늠하고 있어요. 현장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53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적공사는 없습니다. 방수 주르륵 해서 우레탄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 몰타 가르기 해서 1,100만 원 나왔고요. 하일공사 해서 769만 원 나왔습니다. 석공사는 카운터 상판이죠. 카운터 위에 상판을 돌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돌값이 이 정도 들어가더라. 창호공사 여기 주르륵 나와 있죠. 창호 회사에 도면을 보내서 견적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창호 견적은 그렇게 다 뽑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제가 전화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문틀, 유리틀 같은 경우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 매다수의 합계에서 금액을 환산을 한대요. 저희 같은 경우 커튼홀 단열바예요. 단열바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적용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처리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가로, 가로, 세로, 세로 합계 매다수의 단가 치면 이게 나오죠. 이 단가표를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둘 테니까
써 먹으시면 됩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넣으면 안에 노무기까지 포함이 돼서 설치를 해줍니다. 창호는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공사는 해배당 단가로 지불을 해요. 가로, 세로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해배가 나오죠. 그러면 그 해배당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몇 T짜리 유리에 합에 몇 미리의 아르곤층을 넣을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또 틀려요. 아르곤이 뭐냐면 로이 복층 유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유리가 유리면이 있고요, 안쪽에 유리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띄우는 거예요. 이 띄워진 이 공간 속에 아르곤 가스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기나 차가운 기온들이 이 가스를 통해서 이게 투과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유리가 깨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바깥 유리를 강화 유리로 한다든지, 안쪽에서 깨질 확률이 높은 곳이다 하면 안쪽을 뭐 반강화 유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상 저희가 잡아가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한 거고요. 자, 금속공사에서는 쭈루룩 해가 1,7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미장공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공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1,08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수장공사는 단열재를 붙여야 되죠. 붙이는 단열재, 그리고 안쪽에 이제 경량철골 벽체와 큐비크 칸막이, 스타코 마감해서 총 3,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오우수 공사입니다. 토목공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것들만 체크해서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부대공사요. 건물 표지판 값, 카스토퍼 값, 잔디 까는 값 정해져 있고요. 골재대, 그리고 운반비, 전기공사, 그리고 전열공사, 그리고 전등공사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급수공사 등 설비공사가 밑으로 쭈루룩 내려가면 나와 있습니다. 집계표를 보자고 하니까요. 건축공사의 합계는 2억 6,700만 원, 전기공사는 900만 원, 기계설비공사는 1,000만 원, 주방공사는 1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공사 금액은 2억 6,787만 7,498원, 전기공사의 합계 금액 900만 원, 설비공사에 대한 1,000만 원, 주방 가구 공사에 대한 100만 원. 그래서 총 도급 금액은 이만큼 되고요. 산재, 고용, 건강연금 보험료가 이만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 공제 부금비는 간접 노부비에 포함이 되고요. 산업안전비 이거는 2분의 1 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500 한 몇십만 원 되는 돈인데 2분의 1을 산정했고, 이윤 포함해서 빠져있는 금액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일반 경비와 이윤을 제외한 3억 9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I 현장에 대한 견적서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견적이 작냐, 왜 이렇게 싸냐, 저희 싼 회사 절대 아닙니다. 다른 회사처럼 이윤을 1,000만 원 잡고 공사비에 녹히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원 공사비를 오픈하고 우리 이윤을 좀 높게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싸다고 오해하고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견적서랑 이런 내용들을 오픈하는 이유는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도들, 그리고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고자 이렇게 견적서들을 오픈하고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제발 좀 해코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 자꾸 나무라 하지 마시고, 그 백날 나무라 해봤자 제 눈 하나 끔뻑 안 한다니까 왜 자꾸 뭐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 좀 뭐라 하시고 소비자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의 소식이 또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 일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루에도 10건 이상씩 문의가 오고, 하루에 많게는 막 20건도 연락이 오는 곳이 있는데 공사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딜레마를 해소시킬 수 있는 큰 무리 없이, 피곤함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아시죠? 제 성격. 한번 한다 하면 바로 해피는 거 아시죠? 공개 입찰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쪼록 플랫폼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요. 뭐 이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댓글 달아서 가져가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바뀌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I 현장의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원가 공개를 할 차례이고 디자인 컨셉 공개했고요. 그리고 견적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I 현장의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리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촬영하다 보면 애기 소리도 막 들리고 할 건데 좀 그런 거는 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격리 중에 있어가지고 격리된다고 해가지고 마냥 이렇게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집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기가 열이 좀 나가지고 자가 키트 그걸 하니까 양성이더라고요. 혹시나 저도 계속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격리는 했어요. 일은 많긴 했는데 저로 인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만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 안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와이프도 바로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서재가 있어서 제 일은 여기서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설거지하고 밥 좀 차려주고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며칠 그렇게 막 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아들이 격리 해제인데 저 때문에 또 유치원 못 가고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인가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도 열만 조금 나고 거진 무증상이라서 생활하거나 일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 오미크론인가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저희가 일하느냐고 아기를 많이 못 보니까 이렇게라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일이 걱정이죠. 일은 그래도 또 나름 우리 회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최대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격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 집무실입니다. 제가 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일하는데 효율성이 넘칩니다. 자, 낮은 여기 옆에 가로로 누운 모니터는 제 CAD나 스케치업 작업할 때 하는 거고, 제 옆에 길쭉한 모니터는 서류 작업할 때 쓰는 모니터입니다. 또 제 격리 중에 이제 사우나 한다고 탕에 딱 들어가서 이제 TV를 딱 틀었는데, 알쓸범작 2인가요? 알쓸범작? 그거 보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게 저 어디지? 여기서 엄청 낮은 건데, 제가 지은 곳, 제가 건축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닌가? 거기 아닌가?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딱 거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공사한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TV도 한번 우리 현장이 나왔다라는 거. 보통 이제 촬영장이나 촬영을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연락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촬영이 나와서 오늘 촬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챙겨보곤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현장이었기도 하고,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제 제가 몸소 이제 인테리어도 하면서 직접 시공하면서 할 때거든요.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I 현장의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디자인 컨셉 공개했고요. 그리고 견적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도 올렸습니다. 타임랩스 올리면서 원래 촬영본까지 같이 이제 겹쳐서 올리죠.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 촬영 일자가 조금 뒤로 밀리는 바람에 타임랩스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I 현장의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이 원가 공개하기 전에 그 영상 한번 잠시 보고 원가 공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현장 나온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원, 여기가 장원에 오면은 꼭 한번 들리는 곳이죠. 여기는 누구나 한 번씩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찍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데 했던 곳이었죠. 이게 제가 알고 TV에서 봤으면 되는데, 이게 모르고 봐가지고 더 신기했죠. 마창대교 뷰가 굉장히 좋아서, 창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안 들리면 이상한 곳이 돼버렸죠.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앞전에 견적서 공개부터 했습니다. 이때가 원자재 값이 상승하기 전입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하기 전에 프로젝트 I 현장에 대해서 견적서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계가 나왔고요. 원가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견적 금액이고요. 여기는 현장 불출 금액이고, 여기는 실행 금액이었죠. 실행가를 잘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은 여기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일일이 모른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모르기 때문에 집계표로 정리를 해 놓은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다 보내드리긴 할 건데요. 이거는 건축업자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집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공사 있고 토공사 있고 딱 정렬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아까 견적서랑 금액이 똑같죠. 견적 금액이랑 똑같이 그냥 여기 기입해서 넣은 겁니다. 가설공사에는 얼마, 토공사에는 얼마, 철근 콘크리트, 방수, 타일,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등등 이렇게 금액을, 우리 견적 금액을 싹 잡아 넣었어요. 근데 이때가 원자재 가격 상승 전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전 계약했던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증액을 하지 않고 손해를 감안하고 공사를 마감했다 하는 게 엄청 저희한테는 자부심이죠. 그렇다 보니 직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가청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맞물린 우리 클라이언트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조금 보셨어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증액을 해서 우리가 추가 금액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사실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 금액을 받지 않고 직영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기 프로젝트 I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께서 굉장히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왔던 현장입니다. 추가 금액을 안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 가격대에 공사를 할 수가 없죠. 뭐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공사에도 할 수 없고, 여기 상에는 이윤이 빠져 있어요. 이윤이 저희가 금액을 작게 받고 공사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공사 금액은 작지 않다. 조금 받고 공사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받을 만큼 받고 일합니다. 단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손해를 조금 봤다라는 거, 자재값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이 파란색 부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 부분만 잘 보시면은 뭐 어디에서 자재가 많이 상승했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에 뭐 있냐면 일콘, 철근, 목수 노임, 철근 노임, 가설 노임, 이게 다 올랐어요 지금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어요. 2배 이상 팍 나와버려요. 7,900만 원을 끝내겠다 했는데 7,700만 원 오버 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창호공사, 알루미늄, 커튼월, 그리고 유리, 자재, 얘들 값이 엄청 또 상승했던 종목이죠. 1,8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에 끝내려고 했던 상황인데 1,300만원, 1,400만원 오버가 나버렸죠. 그리고 여기 뭐 있냐, 금속. 이 금속 부분도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다니까. 이 돈 나가는 거 보면 이제 올라간 게 정확하게 보이죠. 자재, 예, 엄청 상승했어요. 목공사, 내장 목공사 자재들 있죠. 이 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자재값이 오르면 노임도 같이 오릅니다. 오개 배관, 설비, 배관. 이게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노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딱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사 금액 3억 900만 원에 끝내기로 했던 게 3억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오바가 4,800만 원 돈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 말이 안 되죠. 손해를 감안하고 조금 마무리를 지었던 현장입니다. 이 파일들 다 받아가시고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안 해드려도 되겠죠. 들고 가셔서 상세한 내용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해를 감안하고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신뢰관계가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추가 금액을 받지 않겠다 라고 제가 선언을 해버렸죠. 유튜브 상에서도 우리 채널 안에서도 영상 촬영하면서 저희는 추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자재값이 급상승했지만 저희는 추가 금액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 없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드린 현장이에요. 이번 영상도 프로그램을 공유할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공유를 할 건데 영어 적지 말고 그냥 수고했습니다, 뭐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아이디를 적은 메일을 한번 보내주셔야 저희가 주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메일을 한번 보내주실 때 아이디를 한번 기록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댓글로 메일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송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지금 뭐 한 60%가 넘는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구독을 조금 빨리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료 공개하고 공유하고 정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